회사 내에서 논리 정연하고 오류 없는 글쓰기와 프리젠테이션 작성으로 부서 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 내에서 벗어나 어쩌면 2단계를 향한 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2의 신사임당이 될지도 모르죠. 근로 돈 버는 2단계는 바로 SNS에 글을 쓰는 겁니다. 최근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상이나 경험을 올리고 있는데요. 의도한 대로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SNS에 찾아오고 호응이 늘어나면 본업을 그만두고 디지털 노마드로 전업을 하기도 하죠. SNS 역시 그 기반은 문자입니다. 글자 수가 많고 콘텐츠의 깊이를 가져갈 수 있는 SNS로는 블로그가 압도적이지만 이미지가 위주인 인스타그램 역시 글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가 동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글보다 편집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유튜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획력과 글쓰기 능력입니다. 네티즌들이 반응할 만한 주제를 찾았다면 그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로 구성된 대본을 만들 수 있어야죠. 기획과 구성이 안 좋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영상을 편집해도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대본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채널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목도 잘 뽑아야 합니다. 내 채널의 광고판이나 마찬가지인 썸네일 제목도 잘 써야죠. 결국 수많은 네티즌들이 당신의 채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글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선 본인이 잘 알고 흥미로운 주제를 기획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를 검색해 보십시오.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의 콘텐츠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훌륭한 구성이 기반이 된 스크립트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화려한 영상 편집 기법 없이도 100만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사례가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일단 테마가 좋았습니다.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자극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상 편집 기교는 거의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만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컷 편집이 전부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과 또 콘텐츠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1단계 글쓰기가 논리 정연하고 또 오타와 비문을 없애는 글을 쓰는 기본에 충실한 모드였다면 2단계 글쓰기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흥미가 없는 글에는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글을 팔기 위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세일즈 글쓰기를 쓰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세일즈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형식과 내용입니다.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제목을 흥미롭게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제목을 아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썸네일과 제목 때문이거든요. 제목은 보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해야 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찾아온 방문객에게 그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면 이 방문객은 다음에도 당신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썸네일 문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너무 평범하죠? 이 제목을 보면 굳이 이 영상을 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자, 몇 글자 더하기만 했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장만으로 이미 타겟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편익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자 하는 시청자는 틀림없이 노래진 티셔츠를 세탁하면서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고민도 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앞으로 썸네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되 관련 있는 소재를 확장해 가면서 글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가 재미있게 느껴지면 조급한 마음에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 어느새 만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화면 영화, 또 재테크면 재테크 식으로 큰 주제는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정해놓고 좁고 깊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방문객들이 당신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당신의 이름과 채널이 연상할 정도가 되면 다양하게 또 자연스럽게 수익화 방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진실되지 않거나 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면 방문자들은 발길을 끊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거짓 리뷰를 올리거나 또 뒷거래를 하게 되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SNS를 이용하든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우선 트래픽이 많아야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내 SNS에 방문하고 호응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창출되니까요. SNS에 글을 올릴 계획이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어, 블로그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블로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블로그 임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홍보업체들로부터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일정 기간 동안 블로그를 임대해 달라거나 혹은 부탁하는 글을 써달라거나 올려달라거나 하는 그러한 요청이 옵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온 블로그에 이상한 글들이 도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말입니다. 돈에 혹해서 그 블로그를 임대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던 방문객들과의 관계는 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 SNS 역시 성장에 신경을 쓰는 만큼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글로 돈 버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